안녕하세요.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가든, W농원의 왕가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요즘 환절기다 보니까 독감 환자들도 많다 그러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독감 걸리지 않게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겨울이 되면 독감 많이 걸리시잖아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보면 봄이 이렇게 그리워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도 사실 봄이 많이 그리워지고 있고, 봄이 되면 빨리 심고 싶은 식물들도 많고, 키우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요. 저희도 지금 사실 정원을 이렇게 조금 기본적인 정원은 꾸며놨는데, 아직 심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지금 막 이렇게 품종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할 식물일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식물, 바로 클레마티스입니다. 클레마티스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각광받는 식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넝쿨 식물이면서도 키우기가 쉽고 가시도 없고 뭐 군에 따라서는 향기도 좋은 그런 식물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정말 다용도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가 클레마티스인데, 오늘 클레마티스에 대해서 심는 토양이라든가 심는 시기라든가 가지 치는 방법, 물 주는 방법, 비료 주는 방법 등 클레마티스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채널 한번 고정하시고 끝까지 우리 영상 한번 시청해 주시면 클레마티스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클레마티스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레마티스 속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클레마티스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면 클레마티스 특징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클레마티스가 1군, 2군, 3군이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클레마티스 1군이 뭐야, 2군이 뭐야, 3군이 뭐야 라고 하는데, 클레마티스 1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저기 자막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자막을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레마티스 가장 1군에 대한 핵심, 전년지라는 겁니다. 1군에 대한 핵심이 전년지라는 건데, 전년지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쭉 성장을 해서 화합분화가 전년도에 이루어집니다. 화합분화가 전년도에 이루어지면 그 전년도에 이루어진 화합분화 가지고 올 봄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군 같은 경우는 전년지다 보니까 봄에 꽃이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몬타나 계열들의 꽃이 1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꽃이 펴요. 꽃이 굉장히 다복하게 피고 개화량 자체가 굉장히 많죠. 전년도에 화분화 된 것들이 다 피니까. 그래서 굉장히 향기도 좋고, 그래서 클레마티스에서 향기 좋은 꽃을 원하시고 봄에 굉장히 많은 개화량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1군 계열의 클레마티스 계열을 심으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몬타나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군 계열은 어떤 계열이냐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아시는 꿈꽃 의아리, 사계성 의아리라고 생각하시면 2군 계열이 맞을 거예요. 2군 계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년도에서 화합분화가 이루어진 것과 당년도에서 화합분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같이 펴요. 그래서 전년지, 당년지가 혼재돼서 꽃이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꽃이 사계성이 있다 보니까 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는 꽃들이 2군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좋아하는 꽃들이 많죠. 조세핑이라든가 멀티블루라든가 이런 꽃들이 다 2군 계열의 그 클레마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큰꽃의아리 하는 것들이 2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1군 계열과 2군 계열의 차이는 뭐냐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꽃의 크기도 약간 달라요. 1군 계열들의 꽃은 8에서 10cm 정도라고 보면 1군 계열은 약간 꽃이 작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있어서 꽃은 약간 작은 계열이, 꽃이 작게 피는 대신에 굉장히 다복하게 핀다고 보시면 되고, 2군 계열의 꽃들은 꽃의 크기가 커요. 일단 꽃의 크기가 커서 15cm 막 20cm 막 이렇게 피는 꽃들도 있어요. 그래서 꽃의 크기가 커서 큰꽃 의아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큰꽃 의아리 계열들은 꽃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의 크기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1군과 2군 계열의 차이가 있고, 3군 계열 같은 경우는 3군 계열은 많이 심지 않아요. 많이 심지는 않는데 뭐 대표적인 경관이라든가 이런 계열들이 3군 계열이 있던데, 3군 계열 같은 경우는 봄에 꽃이 안 핍니다. 봄에도 꽃이 안 피고 가을에만 꽃이 펴요. 그래서 3군 계열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많이 취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봄, 가을로 꽃이 피는 2군 계열이 있기 때문에 굳이 3군은 많이 식재를 안 하고 많은 품종들을 우리들이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품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3군 계열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나는 가을에 월등히 많은 꽃을 보기를 원해라고 하면 3군 계열을 식재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3군 계열도 우리 구독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괜찮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1군, 2군, 3군 계열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 이제 클레마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지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군, 2군과 3군에 따라서 가지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1군, 2군, 3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클레마티스가 좋아하는 환경, 토양은 어떤 토양을 좋아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토양에 따라 클레마티스 심잖아요. 그럼 어떤 땅에 심는 게 좋냐면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도 꽃이 사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건 좋아하는 토양을 찾아야 돼요. 좋아하는 토양을 찾아야 되는데 좋아하는 토양이 pH가 6에서 7 정도가 돼요. 그럼 pH를 벗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pH를 벗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pH 4.5 정도 이렇게 목수국 중에서 파란색 계열들이 피는 그런 정도의 토양에다 클레마티스를 심는다고 하면 클레마티스가 영양분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자기 산성도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토양에서는 영양분을 마음껏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산도에 식물을 심게 되면 자기가 예를 들어 100을 섭취할 수 있는 이 뿌리에서 100이라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산도가 많이 이제 편차가 많이 생기게 되면 막 50도 섭취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영양분을 섭취를 못하다 보면 뭐 꽃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산도에 맞는 토양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에서 7 정도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양이 보통 5.5 정도 되는 산성도를 띠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산성도가 조금 클레마티스가 좋아하는 산성도보다는 우리나라 산성도가 좀 더 강산성이다 보니까 그 위에 사실 석회비료 같은 것들을 살짝 올려주면 좋아요. 우리가 목단도 석회비료를 올려주면 좋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목단처럼 석회비료를 올려주는데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그냥 위에다만 석회비료 몇 덩어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클레마티스가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또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하거든요. 항상 겉흙이 이렇게 살짝 마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물들을 많이 주는데 그렇게 해서 물을 주면 이제 클레마티스가 배수가 잘 돼야 되는 토양을 좋아하잖아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인데 우리 집은 배수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에는 클레마티스를 심을 수 없는 거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난 클레마티스 너무 심고 싶은데 이걸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좋냐면 땅의 배수가 잘 되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작은 자갈들 아니면 굵은 모래 굵은 모래 만드는 굵은 모래 만들고 굵은 모래라든가 자갈이랑 땅을 같이 섞어줘요. 같이 흙을 이렇게 같이 섞어줘서 이렇게 심어주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바뀌거든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바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내 땅의 토양을 성질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토양을 그렇게 바꾸면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도 건강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석이라고 하죠. 질석이라고 하는데 작은 자갈이라든가 붉은 모래를 이렇게 해서 내 땅의 토양을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한번 갱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배수가 안 되는 토양에서 사실 심을 수 있는 식물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식물들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적당하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한번 바꿔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근데 간혹 가다가 가는 모래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는 모래를 써가지고 아니면 가는 마사라든가 가는 모래를 써서 이렇게 땅을 갱신한다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더 안 좋은 사례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모래라든가 가는 마사들은 배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다음에 그게 물이 부족해서 굳어버리면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는 모래를 쓰시면 안 되고 꼭 굵은 모래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클레마티스는 일단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햇빛을 좋아합니다. 클레마티스가 굉장히 햇빛을 좋아하는데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다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클레마티스만을 위한 팁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클레마티스는 머리는 뜨겁게 발은 차갑게 라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머리는 뜨겁게. 그러니까 상부 쪽은 햇빛이 잘 드는 거 좋아요. 햇빛이 잘 드는 거 좋은데 발은 차갑게. 그럼 뿌리는 시원하게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뿌리를 시원하게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쓰는 것들이 뭐냐면 지피식물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지피식물들을 깔아주기도 하고 호스타라든가 휴케라든가 이런 걸 클레마티스 아래쪽에 이렇게 깔아주기도 해요. 그럼 잡초 방지도 되니까 그런 걸 깔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바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멀칭을 해주죠. 그래 약간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멀칭을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클레마티스가 잘 크는 환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인데 뿌리는 시원하게. 그럼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토양은 물 빠짐이 잘 돼야 되고 산성도는 pH 6에서 7 정도가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석회 비료 같은 경우를 위에다 살짝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뿌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뿌리는 시원하게 해야 된다. 뿌리는 시원하게 해야 되니까 지피식물, 호스타, 유케라, 뭐 백리향이라든가 이런 걸 지피식물을 통해서 뿌리는 시원하게 해주고 위에 상부는 햇볕이 잘 들게 해주면은 클레마티스 생육 환경은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클레마티스 생육 환경은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갈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지치기입니다. 우리가 꽃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꽃을 많이 봐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잘못해주면 꽃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꽃을 못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군의 계열, 향이 좋은 모타나 계열들은 언제 전지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전년지 꽃이다 보니까 봄에 이렇게 개화량이 많아서 꽃이 피잖아요. 꽃이 딱 펴 있으면 그 꽃들을 전지를 해줘야 돼요. 꽃이 지자마자 전지를 해주면 그때부터 기리생장을 이렇게 해요. 기리생장을 한 다음에 이제 아마 가을, 늦가을 정도 되면 화분화가 돼서 꽃몽오리들이 이렇게 맺힐 거예요. 꽃몽오리들이 이제 따닥따닥따닥 맺히거든요. 꽃몽오리 습관이 꽃이 진 후 바로 전지를 해줍니다. 근데 전지를 해줄 때 너무 강전지는 필요 없고 꽃이 진 거만 딱 따주면 그 다음에 이제 기리생장을 하게 놔두면 거기서 이제 가을에 화분화를 해서 꽃이 꽃몽오리를 물고 있으면 그 꽃몽오리 수만큼 내년에 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꽃몽오리가 있는데 겨울이 월동이 잘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꽃몽오리가 있다고 해서 겨울에 월동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꽃몽오리가 있어도 우리가 단풍철쭉이라든가 유럽 분꽃이라든가 이런 꽃들도 그 전에 꽃몽오리를 다 물고 있어요. 전년도 화분화를 하고 있어서 꽃몽오리를 다 물고 있는데 건강하게 월동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미산딸 같은 경우도 꽃몽오리 다 물고 있고요. 그래서 꽃몽오리 물고 있다고 해서 월동이 안 되는 거 아니고 꽃몽오리 자체까지도 월동이 되니까 걱정 없이 전국에서 노지 월동되니까 심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몬타나 향기 있는 몬타나 의아리들 같은 경우는 전지 시기가 1군 같은 경우는 꽃이 지고 난 후 해주면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2군의 계열들이 있습니다. 2군 계열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큰꽃 의아리라고 하잖아요. 큰꽃 의아리 같은 경우 이제 전지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없을 수 있는 게 전년지, 당년지에서 같이 꽃이 피거든요. 전년지, 당년지에서 같이 꽃이 피기 때문에 1년에 2번의 꽃을 보죠. 봄, 가을로 2번 보는데 이따가 3번 꽃을 보는 방법도 노하우도 알려드릴 건데 일단 2번 꽃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꽃이 진 후에 꽃을 따주는데 너무 많이 따지 마세요. 너무 많이 따지 마시고 꽃이 진 다음에 꽃대만 따주시면 됩니다. 꽃대만 따주시면 가을에 또 이렇게 올라와서 가을에 꽃이 피는데 그럼 봄에 전지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럼 봄에도 사실 죽은 가지라든가 이런 가지들이 있어요. 그럼 통풍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통풍이 잘 되는 게 좋다 보니까 그런 가지들은 잘라주세요. 그래서 죽은 가지라든가 안 좋은 가지들은 봄철에 제거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딱 보시기에도 통풍도 잘 되고 죽은 가지 없고 깔끔하게 됐네. 이 정도로만 전지를 해주시면 봄에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군 같은 경우는 전년지, 당년지에서 같이 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전지는 초봄에는 간단하게 죽은 가지라든가 이런 것만 잘라주신다, 통풍을 위해서 잘라주신다고 생각하고 꽃이 지고 난 후 전지해 주시면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큰꽃 의아리 같은 경우는 전년지, 당년지다 보니까 전지는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과감한 전지는 하지 마시고요. 3군 같은 경우는 과감한 전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 꽃이 지고 나서 많은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많은 가지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럼 전년지에서 꽃이 피는데 가을에 꽃이 피려면 많은 가지를 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방전지를 해주면 좋아요. 방전지를 해주면
많은 가지들이, 더 많은 가지들이 올라오잖아요. 가지 하나에서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많은 가지들이 올라와서 강전지를 해주는데, 그렇다고 장미처럼 이렇게 짧게 강전지를 해주면 돼?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면 안 되고,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3군의 계열에 속하더라도 강전지를 45cm 정도에서, 땅에서 45cm 정도 되는 위치에서 강전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또 가지들이 벌러져서 이렇게 많은 꽃이 피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3군인지 2군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매하기 전에 이게 2군에 속하는 제품인지 3군에 속하는 제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 정원에서 키워보면 꽃이 한 번 핀다, 가을에만 핀다, 그럼 3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샀는데, 이제 물어보기가 그렇잖아요. 이미 산 것 같은 경우는 가을에만 꽃이 펴. 내 클레마티스는 봄에 꽃이 안 펴라고 하는 것들은 3군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봄, 가을로 피는 것들은 2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1군 계열들은 향기가 좋은 꽃이라고 하시면 1군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군, 2군, 3군은 전년지, 당년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군은 전년지, 2군은 전년지, 당년지, 3군은 당년지 이렇게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훨씬 간단하게 해서 가지치기 시기를 알 수 있는데요. 근데 1군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할 때 봄에 싹둑 잘라버리면 꽃을 맞습니다. 못 봅니다. 그리고 2군 같은 경우는 봄에 45cm 전지해버리면 봄에도 꽃을 볼 수 있는데 봄에는 못 보고 가을에만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3군은 봄에 강전지를 해서 가을에 보니까 정상적이고, 그래서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그래서 그룹을 말씀드렸던 게 1군, 2군, 3군을 미리 말씀드렸던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건강한 클레마티스들을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잠깐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우리 구독자님들 궁금한 거 알려주신 것들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을 싫어하는군요. 산성을 싫어하는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약산성하고 중성 정도를 좋아하고 강산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수국이 있는데 파란색 수국들 키우시잖아요. 파란색 수국들 키우시는 데 있으면은 좀 그런 강렬한 토양을 싫어하고 소나무시라든가 이렇게 산성을 유발하는 그런 토양을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석회비료가 뭘까요? 석회비료는요, 인터넷에서 그냥 석회비료라고만 치시면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20kg짜리 한 포가 사실은 한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양을 개인이 쓰기는 쉽지 않아요. 개인이 쓰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내 정원이 전체적으로 좀 강산성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정도 사서 전체적으로 한번 토양을 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석회비료는 인터넷에서 석회비료만 치시면 바로 나오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클레마티스 장미랑 더위에 약한가요? 작년 봄에 심었는데 여름에 떠나버렸어요. 클레마티스가 그렇게 여름에 약하지 않아요. 여름에 약하지 않고 약간 강한 식물이다 보니까 음지보다 양지에 심어야 되는 식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하지 않는데, 사실은 과습에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어렸을 때는 모종을 심었는데 어렸을 때는 과습에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모종이다 싶으면 꼭 둔덕을 만들어줘서, 물이 고이지 않게 둔덕을 만들어줘서 심어서 여름철 장마철에, 우리나라 장마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혹한의 날씨, 혹한이라기보다 험한 날씨죠. 험한 날씨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비는 많이 오고 뜨겁고 그러기 때문에 버티기가 사실 쉽지 않는 식물들이 많아요. 근데 클레마티스가 약하진 않은데 어린 모종 상태에서는 과습에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둔덕을 만들어서 심어서 꼭 물이 고이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화분에 심었는데 여름에 화분에 직접 햇빛이 닿지 않도록 가려줘야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볕은 상부 쪽은 괜찮아요. 상부 쪽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쳐 주는 거 좋은데, 하부 쪽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는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늘 쪽에, 화분은 그늘 쪽에 있고 위에 올라가는 부분은 햇볕에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소 클레마티스가 거의 품절이던데 봄에 입고 되나요? 아마 클레마티스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맛집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아마 가장 많은 품종과 가장 많은 1군, 2군의 계열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뭐 봄철에 물건은 얼마든지 많이 들어오니까 가장 많은 품종이 보유하고 있는 클레마티스 농장이 어디냐 하면 아마 W농원 W가든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건방졌나요? 가장 많은 품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프레진트 이거 집에 심어놨는데 윗부분이 산발이 되어 엉켜 있는데 어떻게 처방해야 할까요? 아, 이게 꼬인 부분들은 사실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풀어주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 사실은 약간의 전지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사실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2군 계열이거든요. 2군 계열이다 보니까 전지 시기가 지금 전지를 해주는데 약간 너무 과하게 전지를 하면 봄에 꽃이 좀 작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봄에 좀 꽃을 작게 보더라도 가을에 꽃을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꼬인 부분들은 살짝살짝 풀어서 전지해 주시는 건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1군, 2군, 3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해주셨고요. 네, 어린 왕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1군 중에 켄트 마이조는 중부지방 월등이 어렵다는데 가능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마 좀 1군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메이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1군 중에서도 저희 월동이 약한 애들이 있어요. 월동이 약한 애들은 사실은 남부 수종들이 있는데 켄트 마이조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에 월동이 안 된다 그러면 한 18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 저도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클레마티스 원픽이요. 사실 클레마티스 원픽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만 딱 꼽아라 그러면은 사실 쉽지 않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 취향이 워낙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사실 멀티블루오고 조세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멀티블루오고 조세핀 좋아하는데 우리 구독자님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구독자님 취향에 맞는 거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심고 가꾸고 싶은 식물 중에 하나가 클레마티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물 주기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비료 주는 것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이제 물 주기로 넘어갈 건데 클레마티스는 아까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토양을 만들었잖아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만들었으니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몬타나 계열, 1군이 향기가 좋은 몬타나 계열들 같은 경우는 겉흙이 마른 듯한 상태에서 물을 주는 게 생육환경에는 제일 좋습니다. 겉흙이 약간 마른 듯한 상태에서 물을 주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핑크 능아리 같은 경우는 겉흙이 마르지 않게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정원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물을 자주 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내 클레마티스가 정원에서 좀 말라간다, 마르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물을 한번 주시는 게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수는 이렇게 만약에 내 토양이 배수가 안 된다고 하면 자갈이라든가 굵은 모래를 통해서 배수가 좋은 토양으로 한번 공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료 주는 방법인데요. 비료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 생육기에 걸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14대 14, 14, 질소, 인상, 칼륨이 14대 14, 14인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완효성 비료, 알비료를 통해서 이렇게 주면 돼요. 근데 클레마티스가 꽃이 안 핀다라고 하는데 나는 비료 많이 주는데 꽃이 안 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질소질 거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그 성장은 잘해요. 키는 쑥쑥쑥쑥 퍼 올라가는데 꽃은 안 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식물들도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부족한 듯이 주면은 뭐 꽃도 피우고 개화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개체수를 늘려가고 종족을 번식시켜 나가는 그런 본능들이 있는데 너무 잘 크다 보면 뭐 굳이 뭐 종족 번식을 안 해도 나 혼자서도 막 잘 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막 그런 느낌이 있다 보면 식물들도 꽃을 안 피워버려요. 그래서 질소질거름을 많이 주다 보면 모든 클레마티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꽃들이 꽃을 안 피울 확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소질 거름을 너무 과다하게 주는 건 안 좋고요. 그래서 그 질소 인상 가리 비율이 1대 1대1인 그런 비료를 찾아서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을철, 너무 늦은 가을철에는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 이렇게 클레마티스뿐만 아니라 비료를 너무 과다하게 주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식물들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겨울에 잠을 자야 되는데
사람들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마 잠자기 전에 비타민 C를 먹으면 막 잠이 안 오는 경우들 생기잖아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잠을 자야 되는데 영양제를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면 겨울에 동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식물이 짱짱하게 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름이 없으면 식물들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당을 만들어서 자기 가지에 그걸 축적해 가면서 짱짱하게 크는데 너무 과도한 거름을 주다 보면 그 당을 축적하지 않고 길이만 키워버리거든요. 길이만 키워버리다 보면 그 가지가 가지고 있는 당의 함량, 무기질의 함량이 낮아져요. 그럼 소금물로 따지면 소금물의 농도가 낮아지면 겨울에 잘 얼잖아요. 그것과 같이 무기질의 함량이라든가 당의 함량이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가 동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크는 가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 모든 식물들은 아니고 대부분의 식물들은 비료를 적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가을철이 되면 클레마티스도 특별히 시비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레마티스는 워낙 병충해에도 강한 식물이에요. 병충해에도 강한 식물이다 보니까 병충해 같은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는데 오는 것들이 곰팡이병이라든가 진딧물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곰팡이병이 올 수 있는데 그래도 클레마티스는 스스로 내성이 강해서 잘 이겨내는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충제, 살균제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나쁘진 않지만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 물로 잘 씻어내도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는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도 혹시 부담스럽더라고 하면 그렇게 진하지 않는 그 유기농을 해도 얘는 충분합니다.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충해에 워낙 강하고 자기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강한 식물이라서 그 유기농 살충제나 살균제를 했어도 충분히 이렇게 커버할 수 있으니까 클레마티스는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레마티스를 아름답게 키우는 법 뭐가 있을까요? 그쵸. 간단한 건데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지대를 잘 세워주면 좋습니다. 지지대를 잘 세워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대를 이렇게 세웠을 때, 클레마티스 꽃의 특징이 핑코드아리 계열의 꽃의 특징들이 뭐냐면 당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년지다 보니까 이렇게 쑥 올라가는 가지에서 꽃이 피다 보니까, 위쪽에는 꽃들이 많이 피는데, 아래쪽은 꽃이 잘 안 펴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또 관목형 클레마티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키가 60cm 정도 이렇게 작게 자라는 클레마티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부 식재를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레마티스는 우리들이 이쁘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식을 해주는 겁니다. 혼식을 해주는 건데 정원에는 색도 있고 향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몬타나 의아리 계열만 있으면 꽃은 굉장히 많이 피는데 향도 좋은데 가을에 안 피고 일반 사계 크레마티스들하면 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몬타나 계열과 일반 큰꽃 의아리 계열들을 같이 혼식을 해놓으면 그 근처에 가면 이렇게 그 자체가 향이 나요. 바닐라 향이라든가 이런 향들이 굉장히 이렇게 딱 향이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큰꽃 의아리랑 몬타나 의아리를 같이 심으시면 몬타나 의아리에서 향이 나는데 꼭 그 자체에서 향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몬타나 의아리랑 같이 심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혼식을 하실 때 몬타나 계열도 섞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목형 클레마티스라고 하죠. 키가 한 60cm 정도 이렇게 작게 자라는 클레마티스들인데 개화량이 얘들은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에요. 뭐 당년지계에서 계속 개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클레마티스가 하부에 이렇게 꽃이 없는 것들을 관목형 클레마티스를 채워주기도 해요. 그리고 관목형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지피식물처럼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심어주는데 그런 관목형 클레마티스와 사계 클레마티스, 큰꽃 클레마티스를 같이 심어주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연출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를 이렇게 끌어올릴 때 우리가 아치형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자형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벽면형으로 올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올리실 때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돼? 라고 하시면 요즘은 간단한 집게들이 있는데, 그런 집게로 탁탁 잡아주시면 훨씬 더 일도 편하고 쉽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레마티스가 넝쿨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식물이기 때문에 넝쿨로 이렇게 올릴 때
우리 구독자님들이 집게를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소형 집게로 해서 탁탁 잡아주시면 굉장히 이쁘고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정원의 클레마티스를 아름답게 키울 때는 지지대를 세워서 클레마티스를 관리해 주시면 좋은데, 필요한 공간에 마음껏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치형으로 연출해도 되고, 평면형으로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평면형, 벽면형으로도 연출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보면 보통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담장이 쳐져 있잖아요. 담장이 쳐져 있는데 거기에 메시를 덧댄다던가 아니면은 간단한 그 평면형 그런 것들이 있어요. 평면형으로 자라는 그런 트웰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웰리스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훨씬 더 이쁘게 내 클레마티스들을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클레마티스들을 아름답기 위해서는 지지대를 세워주고 트웰리스라든가 아치형을 세워서 내 정원의 클레마티스들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클레마티스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녹화가리도 잘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아까 그때 녹화가리는 월동이 조금 안 돼서 저희 그 녹화가리는 오늘 설명해서 뺐고요. 멀티블로 보면은 겹꽃, 가을에는 헛꽃으로 피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겹꽃을 이렇게 많이 주문하시잖아요. 겹꽃들을 많이 주문하시는데, 겹꽃과 헛꽃의 차이가 있어요. 겹꽃인데 헛꽃으로 피는 경우들이 있어요. 겹꽃인데 분명히 겹꽃이라고 했는데 꽃이 헛꽃으로 펴. 그런 경우들이 사실 클레마티스가 종종 있는데, 뭐냐면 세력이 약할 때는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헛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겹꽃인데 헛꽃은 원래 헛꽃으로 나오지만 겹꽃이 헛꽃으로 나오는데 왜 이러지? 라고 이거 속았나봐가 아니고, 세력이 약하면 실제로 이렇게 헛꽃이 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블루 같은 경우도 세력이 좋으면 봄에도 겹꽃, 가을에도 겹꽃이 피는데, 이제 만약에 가을에 세력이 약해지다 보면 영양분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죠. 그러다 사유들이 있다 보면 헛꽃이 피기도 해요. 그래서 봄에는 겹꽃, 가을에는 헛꽃인가? 봄에도 분명히 작년에는 겹꽃으로 폈는데 왜 올해는 헛꽃으로 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분명히 겹꽃으로 폈던 게 올해 헛꽃으로 핀다고 하면 세력이 좀 뭔가 약해졌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헛꽃의 성질이 바뀌었나가 아니고 세력이 좀 약해졌나 보다, 그럼 영양분이 좀 부족한가 보다 라고 해서 영양분을 첨가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세력을 좋게 만들어야 겹꽃의 성분이 계속 유지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민원들이 저희한테도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겹꽃을 샀는데 헛꽃이 폈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마시고, 좀 세력이 약한가 보다, 세력을 좀 더 키워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뿌리의 세력이 좋아지면 이제 훨씬 더 겹꽃으로 피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겹꽃의 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뿌리의 세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질소보다는 인산과 칼륨의 비율을 높여주는 그런 비료들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봄철에도 그런 경우에는 내 꽃은 벚꽃으로 피기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소의 비율을 좀 낮춰주고 인산과 가리의 비율을 높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벚꽃으로 피게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봄에는 겹고 가을에는 헛꽃이 가을에는 좀 세력이 약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맞아요. 석회비료는 알카리성이거든요. 알카리성인데 왜 석회비료를 주라고 하냐면, 땅이 산성이기 때문에 알카리성들이 녹아서 땅에 이제 예를 들어 pH가 4.5 정도 되는 땅에 알카리성이 예를 들어서 8짜리가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서 만나잖아요. 중간에서 만나서 6으로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그 산성 토양이 굉장히 강한 강산성인 토양에는 석회질 비료를 살짝 올려주면 그걸 약산성이나 중성으로 중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알카리 비료인 석회 비료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클레마티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달려와 봤는데요.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클레마티스 키울 때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 땅에 배수가 잘 돼야 되는 땅이다. 땅에 심어야 된다. 그럼 배수가 잘 되는 땅이 아니라고 하면 질석이라든가 굵은 모래를 통해서 내 땅을 배수가 잘 되게 만들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머리는 뜨겁게 발은 차갑게. 그래서 위쪽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햇볕을 잘 받는 쪽이 좋고, 뿌리 쪽은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 쪽은 멀칭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지피식물들을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혼식을 통해서 훨씬 더 아름답게 키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 땅이 산성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석회비료를 조금 주셔서 내 땅의 산성도를 약산성 내지 중성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모종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잘 나기 위해서는 꼭 둔덕을 세워주는 것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둔덕에 심어 주시면 훨씬 더 이쁘고, 그 다음에 혼식을 통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크레마스티스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6가지 잘 기억해 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클레마티스가 훨씬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을에는 인산이 더 든 비료로 바꿔줘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가을에도 너무 늦가을까지는 주지 마시고 한 9월 초까지만 이렇게 주시면 그 성분들이 충분히 먹어 들어가니까 가을도 가을 초까지만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겨울 나셔야 됩니다. 독감 걸리지 마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가든이었습니다.